능률게임 4과 본문을 선생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에 관한 얘기죠. 첫 문장부터 바로 갑니다. Election is coming up.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ing 나왔으니까 역시 우리 3가에서 공부했었던 것처럼 이제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정도는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당연히 현재 분사입니다. 다가오고 있는 중이다. 자, 그리고 come이라고만 써도 될 것을 up이라고 하는 부사를 더 붙였네요. 뒤에 명사가 없으면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바짝 다가왔다, 더 가까이 다가왔다 라는 이 come의 의미를 좀 더 부각시키고 강조하는 의미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Why don't you run? 자, why don't you 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권유하고 제안할 때 쓰는 말이죠. Why don't we 라고 제안을 하게 되면 말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서 제안하는 거죠. 우리 같이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라는 의미고, you 라고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만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run 이라고 하는 건 뭐 달리다 라는 뜻으로 알고 있겠죠. run 하면 어떤 기업 같은 것을 경영하다, 운영하다 라는 뜻도 있죠. 방금 여기서는 출마하다, 입후보하다 라는 말로 쓰인 겁니다. 이 class representative, 반 대표, 반장, 급장 정도 되겠죠. 출마해보는 게 어때? 유미가 권유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유미가 No way, I'm not the right person. 이때 right의 뜻은 형용사로 적절한, 올바른 이라는 뜻입니다. 또 맞다, 틀리다 라고 할 때 right, wrong 이렇게 쓰죠. 그때 right도 있고요. 또 오른쪽이라는 뜻의 right도 있고, 또 명사로 쓰였을 때는 권리라고 할 때 그때도 right를 씁니다. 다양한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 보통 사전을 찾아볼 때 한 가지 뜻만 보지 말고 두 가지, 세 가지 다른 뜻들도 함께 보는 습관을 통해서 단어 어휘력을 훨씬 풍성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자리에 나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class representative이고, 그러면 이때 대세 정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이런 걸 접속사라고 부르면 큰일 나죠. 그 자리, 뒤에 있는 자리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지시하고 방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시사라고 부르면 되고, 자, 지시하면서 명사 꾸며주는 거니까 지시 형용사라고 부르면 더 정확한 명칭이 되겠습니다. I've never thought about running. 자, 이때도 달리기가 아닙니다. about 이라는 전치사 뒤에 있으니까 ing는 동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전치사 바로 뒷자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인 동명사. 출마에 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현재 완료 시제를 썼는데 그냥 thought라고 하는 단순 과거 시제를 써도 될 것을 굳이 현재 완료 시제를 쓴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가 우리말에는 없는 시간 표현이고 영어에 있는 이 독특한 시간 표현인데 우리말과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말과 영어는 완전히 같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단순 과거가 아닌 현재 완료를 썼을 때는 반드시 과거와 현재가 함께 포함되는 그런 시간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은 과거에도 생각을 안 했고 지금까지도 생각을 해보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과거와 현재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시간 표현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never이라는 부정어를 넣어서 훨씬 더 부정적인 느낌을 강조하고 있죠. 한 번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자, 그리고 보통 중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이 현재 완료 시제가 나왔을 때는 용법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죠. 용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의 기억을 더듬어서 완료가 있었고요, 경험이 있었고요, 결과가 있었고, 계속이 있었죠. 이 영어권에서 나오는 그 문법 책에 보면 이런 현재 완료의 용법을 구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냥 이 현재 완료를 써야 되냐, 과거를 써야 되냐 그런 정도의 어떤 의미 차이만 두지, 이 현재 완료가 이렇게 뭐 4가지 용법으로 나뉜다라는 그런 디테일한 정보까지는 굳이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학교 시험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시험용으로 나오는 그 문제로 접근을 해보면 이때 never 같은 부정어가 들어가서 한 번도 뭐뭐 해본 적이 없다 라고 해석될 때는 이런 거를 경험으로 분류를 하죠. 그랬더니 브라이언이 why not 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그 문어체에 쓰는 표현이 아니라 구어체에 쓰는 표현이죠.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대화체에서 쓰는 말이지, 글자로 쓰기에는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온전한 문장 구조를 갖췄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죠. 그리고 이거 보통 문법이라고 할 때는 이 말로 주고받는 언어에서는 워낙 생략도 많고 문법을 파괴하고 쓰는 또는 비기억식체로 쓰는 그런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구어체를 가지고 문법을 따지는 것은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 시험에서 문법 시험이 나오는 것은 주로 문어
구어체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를 온전히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온전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따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에 왜 뭐 주어가 없냐, 왜 이게 뭐 시제가 표현이 안 돼 있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거는 사실상 문법의 범주에서 벗어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why not을 굳이 길게 표현을 하자면 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니? 그러면 why have you never thought about running? 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짧게 표현해서 이렇게 쓴 거죠. 그랬더니 유미가 Come on, Brian. Leaders have special quality. 리더들은 특별한 자질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리더들이라고 했고 자질들이라고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었습니다. 즉 셀 수 있는 명사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리더인데 구체적인 누구 리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사 더는 필요하지 않겠죠. 일반적인 리더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자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자질들인지는 뒤에 이어서 나오겠죠. I don't think a person like me. 자, 여기에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갔죠. 자, 이때 that이 접속사이고 그럼 앞에 있는 것이 주절이고 뒤에 있는 것이 종속절입니다. 그리고 이 종속절 중에서도 that 이하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명사절이라고 부르죠. 명사절이 되는 이유는 절인데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일 때 명사절이라고 하죠. 방금 여기서는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이죠. 이 think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는 절, 그래서 명사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사절 접속사 that은 흔히 생략하고 쓰는 경우들이 많죠. 자, 여기 like라고 하는 것은 뭐뭐 같은, 뭐뭐처럼 이란 뜻의 전치사 like입니다. 자, like는 뜻이 참 많고 또 품사도 되게 다양하게 쓰이는 단어라고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굳이 한 번 더 복습하고 갑시다. 당연히 동사 like가 있죠. 그리고 방금 나왔던 전치사 like가 있고 또 그 접속사 like로 구어체에서 쓰기도 합니다. It seems like he's a student. 그럴 때 seems like 할 때 그 like는 접속사,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like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like가 명사 like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 선호하는 것 그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like가 심지어 형용사의 뜻이 되기도 합니다. 뭐 비슷한, 같은 그런 뜻으로 쓰이는 그런 형용사도 있긴 합니다. 나올 때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합시다. 나와 같은 사람은 주어 can be called leader, 리더라고 불려질 수 있다 라고 나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이 주절이 부정형으로 되어 있고 이 종속절이 긍정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바꿔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앞에를 I think라고 표현을 하고 뒤에를 cannot be called a leader. 나 같은 사람이 리더로 불려질 수 없다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사실상 같은 의미가 되죠. 두 가지를 다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원어민들이 영어권 화자들이 이런 표현을 해야 될 때 보통 이렇게 주절 쪽을 부정형으로 만들고 종속절 쪽을 긍정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쓰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마음껏 편하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리더로 불려지다라고 나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리더라고 불려지는 건데 내가 직접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지는 거니까 수동이겠죠. 그러면 누가 나를 부르는지를 언급을 해야 될 텐데 by people. 보통 이런 표현들이 있어야 될 텐데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수동태 문장을 가만히 관찰하다 보면 이런 행위자 누구누구에 의해서라고 하는 요 행위자 부분이 없는 수동태 문장을 훨씬 더 많이 볼 겁니다. 수동태에서 80% 이상의 문장이 이런 행위자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누가 또 그런 걸 또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수동태라고 할 때 반드시 이런 by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이 꼭 와야 되는 것은 아니구나. 의미의 중요성이 약하면 생략되는 경우들이 많구나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브라이언이 말하죠. What do you mean? 할 때 이때 do는 조동사 do이죠. 조동사 중에서도 다양한 역할이 있는데 이때는 의문문을 만들 때 사용하는 do이죠. 부정문을 만들 때 do를 빌려서 쓰기도 하죠. don't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조의 do도 있죠. 다 조동사인데 쓰임이 각각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라고 했더니 I think 다음에 역시 명사절 접속사 that이 생략되어 있고 이 that이야가 명사절인 이유는 think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내신 콘서트라는 책에서 분석하기로는 이걸 목적절이라고 했는데 이 목적절이라고 하면 또 왜 뭐뭐 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분들은 좀 더 포괄적인 이름인 명사절이라고 하는 말로 부르면 더 좋겠습니다. 그럼 명사절 중에서도 구체적으로는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절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think라는 동사의 목적어입니다. You have very good leadership quality. 아주 훌륭한 리더십 자질들을 너는 가지고 있다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You're really friendly and outgoing. 전에도 얘기했던 등위 접속사가 나오면 왼쪽 오른쪽에 문법적 성질이 동일해야 된다고 했었죠? 아니나 다를까 outgoing이라고 하는 형용사와 그리고 friendly라고 하는 형용사 두 개를 붙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friendly라고 하는 철자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가끔 오해를 하는데 ly 붙어 있다고 다 무조건 부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방금처럼 friend라고 하는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죠. man에다 manly ly를 붙이면 남자다운이 되고 month에다 ly를 붙이면 달의, 달달의 뭐 이런 뜻이 되는 그런 명사에다 ly를 붙여서 형용사 되는 경우는 꽤 많이 있습니다. 나올 때마다 또 복습합시다. friendly 하고도 outgoing 하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당연히 이때 outgoing은 형용사처럼 쓰인 거니까 당연히 동명사는 아니겠죠. 현재 분사에 가깝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You also help people get along. 너는 사람들을 도와준다. 자, 이때 help를 우리가 준사역동사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나왔을 것이고 목적 다음에 목적 보어가 나오죠. people이 get along 하겠죠. 누구누구랑 사이좋게 지내다, 잘 어울려 지내다 라고 하는 것이 get along입니다. 준사역동사 다음에 여기 이 get이라는 원형 부정사 대신에 to get along 이라고 붙여도 상관없겠죠. to 부정사도 올 수 있고 원형 부정사도 올 수 있고 둘 다 가능한 것이 바로 이 help라는 준사역동사의 특징입니다. I have no doubt. 네, 나는 어떤 의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의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떤 의심이냐면 You'll be elected if you run. 자, 여기에 if라고 하는 것도 접속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접속사라고 하지. 여기도 접속사라고 하지. 정확하게 이름을 좀 구분할 수 있으면 더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 대신 접속사 중에서도 무슨 접속사냐? 명사절 접속사라고 부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때 접속사는 절 중에서도 부사절 접속사라고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that 이하에 절이 있고 여기 if 이하에도 절이 있는데 절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접속사입니다. 자, 물론 이제 접속사라는 것이 꼭 절만 붙여주는 게 아니라 아까 위에 and 같은 등위 접속사처럼 형용사와 형용사 이런 단어를 붙여주는 것도 다 접속사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문법적으로 좀 중요하게 다루는 접속사는 절과 절을 이어주는 그런 접속사이겠죠. 자, 그리고 이때 that 이하가 명사절이라고 했는데 그 명사절 중에서도 여기 좀 특이하게 doubt라고 하는 의심인데 그 의심하는 내용이 뭐냐면 네가 당선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한 번도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라고 하네요. 자, 이때 that 이하는 명사절 접속사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명사절이 되는 이유는 주어 아니면 목적어 아니면 보어이기 때문이겠죠. 자, 여기 I have no doubt라는 표현이 좀 낯설어서 그런데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믿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I believe랑 같은 구조이고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표현을 살짝 바꿔서 표현한 거죠. 그렇다면 that 이하는 이 동사의 목적어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명사절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새로운 문장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you가 주어이고 will be elected가 동사이고 또 you가 주어이고 run이 동사입니다. 그러면 if 이하 부분은 왜 부사절이냐? 자, if 이하 부분은 지워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절이죠. You will be elected만 가지고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되니까. 그래서 이들 부사절이라고 하고 또 이 if you run 이라고 하는 걸 자리를 바꿔서 여기 이 위치에 옮겨도 가능합니다. If you run, you'll be elected. 이것도 가능하죠? 이렇게 자리 바꿀 수 있는 절을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if가 부사절로 쓰였을 때랑 또 명사절 접속사로 if가 쓰여지기도 하는데 그 명사절 접속사로 쓰였을 때 if는 뜻이 다르죠? 이때는 이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뜻으로 쓰일 때 명사절이고 부사절은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방금은 당연히 부사절 if입니다. 그리고 부사절 if 안에서도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가정법에서 쓰이는 그 if와 조건문에서 쓰인 if로 또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네가 출마한다면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출마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실현 가능성이 좀 있는 거를 조건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전혀 실현 가능성 없는 거를 상상해서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 이런 거를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정법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는 조건의 if입니다. 부사절 if라고 해도 되고 조건 부사절의 if라고 해도 되고 명칭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다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브라이언이 말합니다. 나한테 오늘 오후에 이런 말을 했네요. 네, 역시 접속사 대십니다.
그리고 이때 that이야는 명사절이겠고요. 명사절 중에서도 무슨 자리인지 판단해보고 할까요? 브라이언이 주어이죠. told가 동사이죠. 나에게가 간접 목적어이죠. 그리고 this afternoon 같은 말은 꾸며주는 말이니까 없다고 치고 부사구는 굳이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that 이하를 말했습니다. 그럼 얘 전체가 직접 목적어가 되죠. 문장 전체를 크게 보면.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있구나. 그래서 명사절이구나. 그리고 이 that은 명사절 접속사구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I have good leadership quality. 내가 훌륭한 리더십 자질을 가지고 있다 라고 브라이언이 나한테 말해줬습니다. 자, 여기서 눈치 빠른 학생들은 시제가 약간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챘을 겁니다. 브라이언이 나한테 말한 것은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는데 내가 훌륭한 리더십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하네요. 아니, 주절이 과거이면 종속절도 주인 따라서 과거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를 had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시간 표현에 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우리 한국어보다도 훨씬 더 잘 발달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자리에 과거로 쓴 이유는 당연히 나한테 말해준 시점이 과거이기 때문이죠. 이미 지나간 시점. 여기에 구체적으로 언제 말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니까 지금 아마 저녁쯤 됐겠죠? 그러니까 그 저녁 시간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래서 과거이고, 자, 내가 훌륭한 리더십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일반적인 속성이나 변하지 않는 사실 또는 뭐 습관, 반복 이런 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는 시제 일치를 시키지 않고 현재 시제를 써야 됩니다.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 그 몇 가지 원칙 중에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럴 때는 시제 일치를 시키지 않는다. 시제 일치의 예외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마 리더십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가지고 있다가 내일 당장 없어지지는 않겠죠. 내일도 여전히 가지고 있을 것이고 어제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시제를 쓰는 겁니다. 현재. No one has ever told me that before. 아무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대요. 자, that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때 that은 그것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당연히 지시 대명사이겠습니다. 대명사라는 얘기는 명사를 대신해서 쓴 거니까 가리키는 말이 따로 있겠죠? 자, 그러면 나한테 그것을 말해준 적이 없었다라고 할 때 그것은 뭡니까? 그렇죠. 앞에 있었던 나는 훌륭한 리더십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절 전체를 통으로 묶어서 대명사로 받았네요. 영어는 같은 표현과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언어입니다. 자, 그리고 no one이라고 부정적인 주어로 썼고 이 표현을 살짝 바꿔서 everyone이라고 만약에 주어를 쓴다면 everyone has never told me that before 그렇게 바꿔도 뭐 크게 상관없겠죠. 아무도 말을 안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ever 같은 이런 부사가 들어가면 현재 완료의 용법 중에서도 경험, 뭐뭐한 적이 있다 없다 할 때 그 경험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before는 전에 부사가 들어갔었네요. Why does it think so? 이때 does도 역시 의문문을 만들 때 사용하는 조동사이겠습니다. 이 does가 있어야지만 의문문을 만들 수 있죠. 그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I have good leadership quality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인데 여기에 굳이 이 so를 온전히 풀어서 쓰자면 that 하고 나서 이 표현을 그대로 넣어서 쉘라 이렇게 하면 전체 내용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어는 반복을 피하려고 무진장 애를 많이 쓰는 언어입니다.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쓰려고도 노력을 하죠. 자, maybe he was trying to be nice 할 때 이 maybe는 부사이죠. 아마도 라는 뜻이죠. probably로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가끔 우리 학생들이 may be와 헷갈려서 절자를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may be를 떨어뜨려 쓰게 되면 조동사 더하기 비동사이라서 전혀 다른 말입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trying 할 때 ing는 동명사일까요? 현재 분사일까요? 당연히 진행형이니까 현재 분사 ing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try라고 하는 타동사 뒤에 부정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타동사의 목적어이니까 목적어 자리에 있는 부정사를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죠. 자, 하나 더. 이 try라고 하는 동사가 이 노력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시도하다, 시험 삼아 뭐뭐 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내용에 따라서 판단을 할 텐데 주로 이렇게 투부정사가 같이 나왔을 때는 노력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착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친절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계속합니다. When he said that to me 라고 할 때 이때 when은 역시 접속사이겠습니다. 주어 동사 나왔죠? 자, 그리고 주어 동사. 그러면 여기가 주절이 되고 여기가 종속절이겠죠? 종속절 중에서도 무슨 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when 있으면 부사절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 부사절 중에서도 내용에 따라서 더 세부 분류를 하죠. 구체적으로는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갈 준비를 한다는 얘기는 이 when을 봤을 때, 얘는 접속사 중에서도 시간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아주 완벽한 설명을 한 거고, 접속사 문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가 말했다라고 할 때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이라고 해석되니까 이때 that은 당연히 지시 대명사이겠죠. 그거, 좋은 지도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거. however 이라고 하는 말이 품사가 뭐냐 물어보면 학생들이 가끔 접속사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기도 하는데, however는 접속사가 아니죠. 부사입니다. 부사 중에서도 특히 앞에 있는 15번 문장과 16번 문장을 내용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접속 부사라고 하는 말로 부르면 뭐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however 같은 이런 접속 부사는 위치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방금처럼 이렇게 문장 사이에 끼워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문 뒤에 however,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리를 막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부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역접의 관계로 앞에 있던 내용에 반전이 한번 일어나는 그런 관계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가 나한테 그걸 말했을 때 나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start가 동사이고 동사 뒤에 있는 부정사는 start의 목적어 자리니까 역시 이 to think도 명사적 용법의 부정사이겠습니다. 그리고 start는 to think라는 명사적 용법의 부정사를 써도 되고, 아니면 thinking이라고 하는 동명사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뜻은 동일합니다. Can I really become a leader?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I don't know. 잘 모르겠습니다. I think that 이라고 할 때 that은 이제 여러 차례 해서 알겠죠? 명사절 접속사 that이고 that 이하가 명사절입니다. I think라는 주절이 나오고 그 뒤가 종속절입니다. 리더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clear goal, and 등이 접속사.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and가 붙여주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 and 바로 뒤에 보니까 명사가 보이네요. 그렇다면 앞에서도 명사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goals라고 하는 명사가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에 have a vision, clear goals 할 때 명사로 연결되는 덩어리가 또 있죠? 자, 여기에 첫 번째 명사가 a vision이고 두 번째가 clear goal입니다. 두 번째 명사. 그리고 여기가 세 번째 명사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vision이라는 명사도 있지만 여기에 goal 앞에 clear 같은 형용사가 붙어서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기도 하니까 뭐 이런 덩어리들은 짝으로 붙여 썼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and로 1번, 2번, 3번 덩어리를 붙여주고 있는데 여기 사이에 and를 넣을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똑같은 덩어리를 3개 나열하고 열거할 때는 접속사는 맨 마지막에 한 번만 붙입니다. 이런 거를 병렬 구조라고 부릅니다. 병렬 구조에서 접속사는 맨 마지막에 한 번만. 그리고 마지막에 붙이는 이 and 앞에 이 콤마를 찍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또 미국하고 영국하고 한번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옥스포드 코마라고 부르긴 하는데 미국 쪽에서는 좀 안 찍으려고 하는 경향이고 또 영국 쪽에서는 찍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조금 다르지만 여러분들은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방금 여기처럼 찍거나 아니면 빼거나 상관없다는 얘기죠. and가 어차피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또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능력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동기부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이 능력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에 나와 있고 다른 사람을 구체적으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그래서 얘를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부르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자, 부정사의 용법 중에서 형용사적 용법은 앞에 있는 이런 명사 꾸며주는 걸로 항상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명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앞에 있는 명사가 마치 주어 동사 관계를 이루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동사와 목적어 관계를 이루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something to drink 라고 할 때는 이 drink 하는 대상이 something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동사 목적어 관계, 그리고 방금처럼 이렇게 ability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이런 동격의 관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양한 형용사적 용법의 종류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구분해서 봐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others를 했는데 여기에 정관사 더를 붙이면 안 되죠. 물론 정관사 더를 붙여서 the others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뜻이 좀 달라지죠. the others를 쓰게 되면 구체적이고 정해져 있는 특정한 집단의 나머지 전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할 때 누군지 몇 명인지 어디를 말하는 건지 잘 모르죠. 그래서 막연한 대상을 얘기하는 거니까 더를 빼고 그냥 others를 써야 되겠습니다. the others는 나머지 전부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I don't have any of those things. 그런 것들을 나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 not과
any를 함께 붙여서 부정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not과 any를 한마디로 줄이면 no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I have none of those things 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란 얘기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vision이라든지 goal이라든지 ability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복수라서 복수형으로 썼습니다. Then I suddenly started to wonder. start가 동사였죠. 그리고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있는 요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리고 부정사라는 것이 일종의 준동사라는 것을 학생들이 가끔 까먹는 것 같아요. 문장에서 동사가 한번 나왔으면 동사를 한 번 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동사를 대신해서 준동사, 동사 비스무리한 것을 한 번 더 쓸 수 있고 이거는 몇 개나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동사는 아니지만 얘가 일종의 동사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문법적인 판단을 할 때는 동사처럼 생각을 하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wonder 바로 뒤쪽에 있는 요 덩어리 전체는 이 wonder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되는 겁니다. 궁금해하다, 무엇을 궁금해하다. 그래서 여기 if 이하가 목적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때 if 이하는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할 때 그 명사절이고 자리는 목적어 자리이겠죠. 자, 그러면 이때 if는 명사절 접속사이겠죠. 명사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접속사.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이고 명사절 접속사 if의 뜻은 뭐뭐인지 아닌지이고 whether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these are the only quality인지 이 these 복수형으로 썼으니까 동사도 복수형으로 맞춰줘야죠. 유일한 자질들인지 아닌지 나는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자, 자질들에서 문장이 끝나도 상관없는데 이 자질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를 붙였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와 접속사가 합쳐진 말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대시 가리키는 선 행사가 있겠죠. 그 선 행사가 바로 앞에 있는 quality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and 같은 이런 접속사의 역할과 그리고 quality를 대신해서 뭐 they 같은 이런 대명사를 써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쓴 것이 사실상 이 they입니다. that이고 그리고 이때 주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뒤에 동사가 있어서 이 동사 앞에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은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겠지만 생략할 수 없죠. 그죠? 그리고 다른 걸로 굳이 바꾸자면 위치로 바꿀 수 있기는 하나 선행사 자리에 the only 같은 이런 표현이 있을 때는 가급적 위치보다는 that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안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 that을 쓰는 게 좋다라고 요즘 문법책에서 그렇게 해서 좀 더 플렉서블한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를 만드는 그런 유일한 자질들 인지 아닌지 나는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Maybe I'm wrong. 잘못될 수도 있고요. 틀릴 수도 있고요. Maybe there are other leadership qualities. 다른 자질도 있을 수 있죠. So, 그래서 I decided. decid가 동사이고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있네요. 그래서 이 to do도 명사적 용법입니다. 자,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Do some research. 연구를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우리 중학생들이 보는 이 문장 구조에서는 어려운 단어를 잘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do라고 하는 무난한 동사를 썼는데 보통 조사를 하다, 연구를 하다 라고 할 때 쓸 때는 do보다는 좀 더 고급진 단어 중에 conduct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conduct a research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온라인으로 연구를 좀 한번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때 decide라고 하는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decide 다음에 doing 같은 동명사로 바꿔 쓰는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Here's what I found. 여기 내가 찾은 게 있다. 자, 이때 what을 보면 여러분들은 의문사 what과 관계대명사 what 두 개를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어지간하면 이 두 가지가 해석으로 다 구분이 된다고 그랬었죠. 무엇이라고 해석되면 의문사이고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면 관계대명사입니다. 방금 여기는 내가 찾은 것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관계대명사 the thing which로 바꿀 수 있고 the thing that도 가능합니다. Green leaders가 먼저 나오네요. 팀 빌더즈 여기는 당연히 문장은 아닙니다. 팀 빌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린 리더인데 뭐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한 거죠. Ensure that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이겠습니다. Ensure의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절
접속사. 그래서 데리아가 명사절이라는 얘기죠. 팀이 feels valued, 아주 가치 있게 느낀답니다. 가치가 있다라고 팀들이 느끼게끔 만드는 그걸 보장해주고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팀 빌더로서의 역할이 바로 그린 리더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create, 참고로 여기 지금 명령문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동사가 바로 나왔다 그래서 가치 있게 여겨주게 만들어라 라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주어가 지금 여기는 생략되고 쓴 거니까 이런 그린 리더들은 ensure 하고요, 또 create 하고요, 또 are friendly 하고요, 이렇게 동사만 따로 때려서 문장 구조를 좀 파기하고 문법을 무시하고 좀 쓴 거니까 온전한 문장 구조로 분석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무리가 좀 있겠죠. 자, 이런 그린 리더들은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friendly 하면서도 and easy 하네요. 그러면 형용사 두 개를 붙여주고 있는 구조겠죠. 자, 쉽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쉽냐면 to talk to 하기가 쉽습니다. 다가가서 얘기하기가 쉬운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이때 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의 형용사 수식이라고 분류를 하면 되겠죠. 부정사의 용법 구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사의 용법을 구분하는 것이 단지 시험 문제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정사의 용법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Red leaders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논리적인 분석가 스타일이라고 하네요. 이 사람들은 have good reasoning skill, 추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론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러면 이때 ing는 당연히 명사 비스무리하게 해석되는 거니까 동명사라고 보면 되겠죠. 자, skill이라고 하는 것이 reason 하지는 못하죠. 추리하지는 못하죠. 추리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skill이 만약에 reasoning을 할 수 있으면 그럴 때는 이때 ing는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reasoning man, 그러면 추론하고 있는 사람, 그럴 때는 이때는 현재 분사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추론 능력, 추론 기술, 그래서 동명사 그리고 그냥 명사 이렇게 붙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analyze problem 하고요, and situation 합니다. 당연히 and는 명사하고 명사 두 개 붙여주고 있습니다. think of,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the most effective,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to achieve the team's goal인데, 자, 이 to achieve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용법이 좀 달라집니다. 자, 이 내신 콘서트라는 교재에서는 팀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이 방법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분류를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한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했다면 이때 to 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도 문법상 가능하고 부사적 용법도 문법상 가능하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어떤 용법으로 설명했는지를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그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겠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대비해야 되는 입장이죠. Purple leader가 나옵니다. Hands off manager, 손을 떼는 그런 매니저 스타일이랍니다. 그러니까 굳이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allow others, 역시 아까 더가 붙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막이라는 대상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to work 하도록 허락하고 허용하는 사람입니다. allow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는 목적 보호 자리에 부정사를 쓰죠. 자, 그러면 부정사의 용법이 뭔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보호 자리에 있구나. 보호 자리에 있으면 명사적 용법으로 분류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을 하게끔 허용하는 사람이래요. 자, 뭐 해가지고 일을 하냐면 on their own, 자기 스스로, on their own, on one's own이 스스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리더들은 do not try to control people, 사람들을 통제하지 않으려고 하죠. 자, 역시 try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이때 to control도 역시 명사적 용법. give advice, 충고를 주는 사람이랍니다. 참고로 advice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거 붙이면 안 되죠. 그리고 충고라고 하는 말을 굳이 세고 싶다. 그럴 때는 단위 명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advice라고 하는 말은 보통 piece라고 하는 단위 명사와 함께 씁니다. 자, 충고 두 마디, 그러면 two pieces of advice. 충고 한 마디, a piece of advice. 그렇게 표현을 하죠. when 접속사 알겠습니다. 필요할 때, 뭐뭐 할 때라고 해석되는 것은 접속사입니다. 필요할 때에만 충고를 주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it은 가리키는 것이 advice입니다. 그럼 충고가 필요할 때, 그러면 이 it의 이름은 대명사이겠죠. orange leader들은 strict director입니다. 아주 엄격한, direct는 지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사람을 director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make everyone's role clear, make 하는데 모든 사람들의 역할을 분명히 해주는 역할이랍니다. 자, 그러면 make가 동사이고
뭐 주어는 없다고 치고 everyone's 롤이 목적어이고 이 목적어를 목적보호하게 만드는 사람이죠. 굳이 이거를 만약에 문장으로 표현했더라면 O 형식 구조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make sure everything is fine. 자, 여기 make sure 다음에 that 이시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때 끝나는 것을 확실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ensure 하는 사람인데 역시 여기에서도 that이라고 하는 명사절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겠죠. Each step is done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제대로 모든 각각의 단계들이 제때 되는지를 확실히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each가 나왔을 때는 항상 뒤에 단수 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죠. 참고로 each가 단독으로 쓸 때는 뒤에 단수 명사가 나오는데 each 뒤에 of랑 함께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뒤에 복수 명사가 나옵니다.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each 단수 명사나 아니면 each of 복수 명사나 어쨌든 단수가 된다라는 것은 뭐 변함없죠. 옐로우 리더들은 quiet supporter이네요. 그리고 솔선수범해서 예로서 이끌어가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먼저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죠. Let the team members shine 한대요. let은 사역동사이죠. 그리고 또 team members가 목적어이고 팀 멤버들이 shine 하게끔 목적보호하게끔 해주는 사람입니다. let이 사역동사인 거를 잘 알면 얘가 오형식 구조다라는 걸 알 것 같고 이 shine을 대신해서 사역동사 다음에 ing를 가끔 쓰는 실수를 하는 경우인데 ing 쓰면 안 되고 또 투부정사도 써도 안 되죠. 원형, 동사 원형 또는 원형 부정사라고 써야 됩니다. 그리고 meet the team members' needs, 팀 멤버들의 needs를 만나다가 아니라 충족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충족시켜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블루 리더로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창의적인 사상가, 생각하는 사람이네요. approach problem 하는데요. 문제에 접근하는데 참고로 approach는 타동사라서 전치사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를 바로 붙이죠.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냐면 새로운 방식으로 한대요. 평소와 다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한답니다. come up with는 어떤 생각을 떠올리다가 나오고 그래서 뒤에는 보통 이런 생각 관련되는 표현이 나오죠.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come up with입니다. 수거 표현이고 이 구조를 굳이 구분해보자면 come은 동사이죠. 그리고 with는 뒤에 명사랑 같이 결합되니까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up은 뭐냐? 얘는 단독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부사입니다. 동사와 부사와 전치사가 결합된 표현이겠죠. 자, deal with task 어떤 일을 처리합니다. deal with 다르게 처리를 한대요. 다른 사람들과는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는 모양입니다. I was surprised that 자 여기에 surprised that 할 때 이 대시 이 명사절 접속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부사절 접속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각각의 논리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내신 콘서트라는 책에서는 이 that을 부사절 접속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사절 접속사라고 주장하는 쪽의 입장을 선생님이 먼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I was surprised가 온전한 절이 아니냐. 그리고 얘만 단독으로 떼어서 쓸 수 있고 그리고 얘는 주절이 맞고 그리고 there are 어쩌고저쩌고 있는 이 뒷부분 전체도 하나의 온전한 의미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절이 아니냐. 그래서 이 두 개의 절이 같은 역할로 이제 붙어 있는 것이시고 이 놀랐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유 왜 놀랐냐면 이러이러한 이 원인 때문에 놀랐다라고 하는 그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그렇게 해서 부사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한편 일리가 있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다 얘는 명사절이다. 명사절을 하면 주어 목적어 보어인데 이 중에서도 목적어이다. 여기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는데 어떻게 이게 목적어냐. surprise는 일종의 형용사로 쓰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주격 보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목적어를 갖냐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보통 뭐뭐에 놀라다라고 할 때 be surprised at 같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 at이 전치사인데 그래서 뭐 그 소식에 놀랐다. I was surprised at the news. 명사 앞에 at을 붙여 쓰죠. 근데 이렇게 절 형태로 나올 때는 이 at 같은 전치사가 탈락되죠.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hat 이하는 at 같은 지금은 흔적은 없어졌지만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의미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I was surprised와 함께 결합되어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절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 설명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쪽 설명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라고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문법책에서도 양쪽을 다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논란을 잠깐 내려놓고 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뭐 이게 명사절이다 부사절이다 그래서 뭐 크게 대단한 건 아니죠. 우리는 어차피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이 구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많은 다양한 리더십 스타일들이 있다라는 거에 나는 참 놀랐습니다. But 이 but은 확실하게 등위 접속사이죠. 절과 절을 붙여주는, 그러면서도 앞에 있는 절과 절이 주종 관계로 붙는 게 아니라 대등한 위치의 관계로 온전한 덩어리를 붙여주니까 이를 등위 접속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곧 나는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나오겠죠. 우리는 belong to many different group. 많은 다양한 그룹에 속해 있죠. 뭐 학교 동아리 활동도 있고 반일 수도 있고 무슨 뭐 종교 활동일 수도 있고 다양한 그룹이 있습니다. 어디에 속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belong to입니다. 이 to를 떼고 쓰면 틀립니다. belong은 자동사라서 항상 to라는 전치사와 함께 써야 됩니다. and 등위 접속사 콤마 찍혀 있고 또 나왔습니다. 아까 위에 있는 but 콤마 찍혀 있는 요 구조랑 똑같죠. 온전한 절 두 개 붙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다른 상황들이 can come up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발생할 수 있네요. 역시 come이라는 동사에 up이라는 부사가 붙어 있는 표현입니다. 위로 퍽 튀어 올라오는 그런 모양을 형상한 거죠. 자, 마지막 페이지로 가봅시다. They all call for different leadership style. 앞에 있는 명사를 가리키는 대명사이겠습니다. call for는 요청하다, 필요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각 그룹의 unique situation은 까지가 주어이죠. determine이 동사입니다. 자, each와 연결되는 명사는 당연히 단수형이어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each를 포함하는 요 덩어리 전체를 항상 단수 취급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determine에 s가 붙어 있는 겁니다. 최고의 리더십 스타일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리더십 스타일이 필요한지가 달라진다는 얘기겠죠. I'm a part of many different group의 일부이고요. 등위 접속사 and 그리고 콤마 찍혀 있는 걸 봐서 온전한 절 두 개 붙여주고 있는 등위 접속사. 많은 다른 그룹들의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나는 다른 책임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그룹에서 어떤 조직에서는 뭐 동아리 회장일 수도 있고 어떤 조직에서는 무슨 뭐 부하일 수도 있겠고 다양한 responsibility가 있겠죠. After reading everything 모든 걸 읽고 나서 자 이때 after를 전치사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때 after 뒤에 ing는 전치사 뒤에 있는 동명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표현에서는 전치사이지만 이거를 절로 풀어서 써놓으면 이때 after는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가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전치사가 또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after는 접속사로 부르고 이때 after는 전치사로 부르는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읽고 나서 나는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more를 붙여서 비교급을 만들었네요. 여기에 생략된 말이 있겠죠? 그러면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은 언제보다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이 뒤따라 나오겠죠. 뭐 옛날보다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은 굳이 쓰지 않아도 문맥상 어떤 의미인지를 화자나 청자가 둘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쓰고 생략한 겁니다. I discovered that 명사절 접속사 that이라는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절 접속사. I have some of the qualities 그 자질들 중에 일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발견한 시점은 과거 그리고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로 썼습니다. 변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린 리더가 가지고 있는 그 자질들, 이 자질들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네요. 자, if 나왔으니까 당연히 분석하고 가야죠. 명사절 접속사일까요? 부사절 접속사일까요? 해석이 만약 뭐뭐 한다면이니까 당연히 부사절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사절 접속사 중에서도 가정일까요? 아니면 조건일까요? 자, 뒤에 동사가 현재 시제로 쓰여 있을 때는 가정법이 아니라 조건문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좀 있다는 얘기죠. 우리 학급 친구들이 생각한다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 이 접속사가 또 나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접속사 that. 그러면 that 이하는 명사절이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중학교 3학년 이후에 보는 문장들은 대체로 길이가 깁니다. 그 길이를 길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접속사를 붙여서 마음껏 늘릴 수 있죠. 그리고 문장 속에는 접속사가 몇 번이 나와도 상관없고 얼마든지 이 길이를 늘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classmates가 생각하는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Green leader would make our class better. 그린 리더가 우리 반을 더 잘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만약에 학급 친구들이 생각한다면 까지가 통째로 if에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가 주절이죠. 그러면 그리고 학급 친구들이 당연히 they가 가리키는 것은 classmates니까 they는 대명사입니다. may pick me 나를 뽑아줄 겁니다. to be class representative로. 자, 그러면 이때 pick이 동사입니다. 그리고 me가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to be class representative 하게 되는 사람은 바로 me가 이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자리는 목적격 보어 자리. 자, 그렇다면 이때 부정사의 용법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보어 자리니까
명사적 용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Okay, let's try it. 시도하다, 노력하다 중에서 시도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거 한번 시도해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학급 대표로 출마해서 가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능률김 사과 본문을 선생님과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